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2월 17일이고요.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꽤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을 돌파할 시도를 저번 주에 하다가 오늘 결국엔 넘어서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지속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일단 오늘 신규 상장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기업의 CI를 보시면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국제강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이 이 동국생명과학이 한 지분 44%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를 또 추가 상장을 시킨 건데, 저는 뭐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또 상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신규 상장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 지금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시장이 시작되고 한 달하고 반, 그러니까 그냥 거래일로 따지면 한 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신규 상장 종목이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 참 이 신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려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동국제약의 자회사였다가 지금 따로 상장해서 나왔고, 의료 장비 서비스고요.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까지 찍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동국생명과학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조영제라는 거예요. 조영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CT나 이런 MRI 같은 거 찍으실 때 이렇게 혈관 같은 데다가 이제 주사를 놓잖아요. 그래서 조영, 말 그대로 조영을 시키는 조영제라는 건데, 그걸 조영제를 투여를 시키면 찍어야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시장을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크게 뭐 요즘에는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엔 괜찮은 모습이고요. 저는 뭐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제 워런 버핏, 애플의 대주주로 격인 워런 버핏이 애플의 매도를 좀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애플이 계속해서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중국 시장을 다시 또 끌어안고 있거든요. 알리바바랑 AI 쪽에 협업을 맺으면서 중국 시장의 판매율이 떨어졌던 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애플이 왜 알리바바랑 AI를 손잡을 수밖에 없었냐, 요거를 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삼성 갤럭시 S24를 조금 따라 하면서 어쨌든 아이폰에다가 AI를 심었는데, 사실은 중국에는 그 AI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유튜브도 안 되듯이 똑같이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인터넷망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애플이 온디바이스 그 기능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알리바바랑 협약을 맺어서 AI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제 M7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이 메타라는 종목입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20일 동안 내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메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를 봤을 때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메타는 끝났고 테슬라가 올라갈 거다, 그런 지배적인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게 틀린 예측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엔 메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AI 쪽의 투자입니다. 멘토니, AI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애플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메타는요, AI의 투자를 지금 어디다가 하냐면 자기 회사에다가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를 하지만 지금 챗 GPT, 오픈 AI 쪽에 좀 흘러 들어가는 게 있고, 애플은 AI 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요. 하드웨어 쪽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몰만 하는 게 아니라 AI 칩까지도 자기네가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엔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영향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메타는요, 내부적인 자기네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쪽에만 지금 AI 영향을 집중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AI의 투자는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그래서 메타가 다른 기업보다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늘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가 좀 올라갔니 본다면 오늘은 전기 전력 요 테마가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0.18, 지금 3시 한 11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요 자리에서 끝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오전보다는 좀 약한 흐름,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들 좀 가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높게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고체. 예, 전고체가 가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다.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요 정도 순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좀 많이 갔을까요? 오늘은 이쪽 금융 쪽,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메리츠 금융주주, KB금융,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 주면서 금융, 보험 뭐 이쪽 지주사 쪽이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화학 쪽이 꽤 괜찮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아까 1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조금 조정받고 있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S오일,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수스페셜케미칼은 뭐 그것 뭐 전고체 때문에 갔지만 KCC, 금호석유까지. 그러니까 화학 쪽이 정말로 관심이 없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다 깨져 있는데, 요즘에 화학 쪽이 올라가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화학 쪽이 좀 요사이 되게 많이 좋잖아요. 2주 동안 화학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제 입에서 화학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화학 쪽이 좋은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예, 이란의 원유 수출을 누른다라는 것은, 이란의 원유를 항상 수입을 받던 중국에서 그 싼 원유 값을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화학 업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학 업계가 자기 스스로 잘해가지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란을 누르니까 이란한테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그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으로 뭐 플라스틱 만드는 이런 업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학 쪽에 올라가면 뭐 지금 상태에서 더 레벨업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화학 쪽은 아직도 그렇게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다. 아마 근데 화학 쪽이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좋은 업종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쉽게 말해서 자동차 관세 부분 좀 어려운데요. 현대차 3% 빠지고, 기아차 1.05% 빠지고, 모비스 1.6%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HL, 만도, SL, 현대, 위아 다 안 좋긴 안 좋은데요. 자동차 쪽은 지금 관세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말로 VAT라고 불러죠. 10% 우리나라 나름대로 붙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것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또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세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할 때는 TSMC 대만 쪽을 겨냥을 했던 거고요.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EU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10%잖아요. EU는요 25%에서 30%입니다.
각 종마다 또 좀 다른데 어쨌든 EU에서 30%를 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예, 멘토님 그러면 EU 쪽을 겨냥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그럼 그렇게 큰 피해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유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동차주를 무조건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겁먹을 만큼 떨어질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직격탄을 맞을 정도는 수준은 아니지만 EU를 때림으로써 우리나라도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으로 겁먹지는 말자. 지금 자동차 관세라고 해서 막 오돌도돌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미국에서 주로 공격하고 싶어하는 자동차 쪽은 EU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유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게 바로 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뭐 미국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직접 가면 우리나라 차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물론 일본차 많고 뭐 독일차 많은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입차를 본다면 현대기아차를 빼고 수입차를 본다면 뭐가 많나요? 독일차랑 일본차가 많죠. 미국차는 거의 없어요. 미국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저는 관세를 맞을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관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세가 정확하게 매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뉴스에 관세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분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쪽에 피해가 크긴 크겠지만 직격적인 타격은 아니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유지를 해보자. 오늘 그랬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5%, 6%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말고 이쪽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HL 만도, SL, 현대 모비스. 그러니까 부품 쪽은 지금 미국 쪽에도 공장 납품이 많고 또 G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하고 합작 범위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같은 거 보셔도 되고요. 뭐 HL 만도는 이제 중국향 부품 쪽이 또 많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중국차들도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완성차는 좀 놔두자. 2차 전지와 좀 같이 결을 같이 하자. 그냥 떨어질 때까지 좀 놔둬보자 라고 의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섹터를 좀 찝어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지금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주인공이 바뀌고 하루하루 순환매가 정말 빨리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테마라면은 무조건 잡고 있으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버티시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니까요. 좀 스마트하게 잘 버티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주식 레벨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